자, 얘들아, 우리 이어서 교과서 243쪽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비동표현 학습 활동들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오늘 비동표현 완전히 마무리하고 시간이 된다면 인용표현 일부 조금 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기사 스크랩 마지막 날짜에 기사 스크랩이 있기 때문에 기사 스크랩 활동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오도록 합니다. 자, 비동표현에 보면 거기 가에 자, 모기가 아이를 물었다 라는 문장이 있고 아이가 모기에게 물렸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가의 경우 주어가 모기죠. 자, 나에서는 주어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지. 자, 가에서 모기 같은 경우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을 능동문이라고 하고 나의 경우는 아이가 어떤 행위를 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을 비동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가로 1번에 해당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가의 주어는 모기이며 이 주어는 행위를 한다. 자, 나의 주어는 아이고 이 주어는 행위를 당한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주어와 행위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와 나의 표현을 비교해보자. 주어와 행위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 가에서는 주어가 자신의 행위를 했다라고 할 수 있고 의지대로 나에서는 주어가 그러한 행위를 당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는 주어가 의지대로 행동을 했다면 행위를 했다면 나에서는 주어가 행위를 당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죠. 어제 비바람이랑 천둥 번개 엄청 심하더라고, 그지? 일찍 보내길 잘했다 싶어, 애들. 자, 이번에는 능동을 비동으로 바꾸는 문장인데 자, 능동을 비동으로 바꿀 때는 얘와 얘를 이렇게 교차시켜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덮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가 비동이 되면 덮였다 이렇게가 됩니다. 자, 형태소 분석을 하면 얘 같은 경우에 덮였다라고 해야 됩니다. 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비동 전미사가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덮였다. 비동 전미사가 돼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이것도 좀 제일 대표적이죠. 자, 얘도 능동문을 비동문을 만들 때 이렇게 교차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가 붙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밑에 그는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농장에서 소를 사육한다. 지금 전부 다 비동문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크로스를 시켜주면 되겠죠. 사실만 앞에 나오면 안 되고 사실은 사실인데 새로운 사실이니까 얘가 통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새로운 사실이 그에 의해 밝혀졌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 문장이 좀 중요한 문장이고 좀 많이 나오는 문장인데 이 문장 형태소 분석 한번 해볼게. 자, 밝혀졌다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얘들아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얘는 뭐뭐 어디다니까 동사적 피동이잖아, 그지? 자, 이 해가 또 파생적 피동에 해당하지 않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얘들아 얘 같은 경우에는 피동 전미사가 아니라 사동 전미사입니다. 얘는 사동 전미사야. 자, 그러니까 이중적 피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중 피동에 대한 보기 문제로 이 문장이 잘 등장을 합니다. 왜냐면 이 희가 피동에도 전미사가 있고 사동에도 전미사가 있으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함정에 빠지게 하는 거지. 얘도 피동 전미사로 하게 하는 건데 얘는 피동 전미사가 아니고 여기서 사동 전미사로 쓰였다. 자, 그래서 이중 피동이 아니고 올바른 피동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밝혔다 같은 경우가 다여서 여기 있는 희가 사동 전미사인 거지. 자, 사동사에서 이렇게 피동 형태로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농장에서 소를 사육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조건이 되다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 이렇게 교차를 시켜서 소가 농장에서 사육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 이게 하다가 되다 이렇게 바꿔주면 피동문이 완성이 됩니다. 자, 넘겨서 자, 방송 보도를 바탕으로 피동 표현의 효과를 탐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들아 칠판. 자, 칠판에 이 문장 한번 볼게.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에서는 경찰과 도둑 중에 누구의 행위가 더 강조될까? 경찰이 뭔가를 잡은 이 행위가 되게 강조가 돼. 자, 이 밑에 문장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라는 문장은 누구의 행위가 더 강조가 된다? 도둑, 잡힌 사실이 훨씬 더 강조가 됩니다. 둘 다 주어가 강조가 돼. 우리 문장에서는 이렇게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주어가 있고 부사가 있으면 늘 주어가 강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 터졌는데 예를 들면 경찰이 도둑을 잡았어. 도둑이 경찰에게 잡힌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A라고 하는 보도 매체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했어. 그러면 이 보도 매체에서는 경찰의 어떤 용감한 행위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B라고 하는 보도 매체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으면 그 도둑이 되게 우리 국민들이 되게 잡기를 바라는 도둑이었거나 굉장히 찾기 힘들었던 도둑이었거나 그런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피동을 쓰거나 이렇게 능동을 쓸 때는 그 사람의 의도가 어느 정도 좀 들어가 있는 거야. 누구의 행위를 강조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자, 그런데 능동과 피동 중에서 피동 문장 자체가 어떤 주어의 의지가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든 문장이죠. 왜냐하면 피동은 행위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도둑이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뭔가 행위를 하게 된 게 아니잖아.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의 의지를 조금 약화시키거나 그 사람의 의지나 그 사람의 의도나 그 사람의 능력을 별로 부각시키고 싶지 않아.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 있잖아. 부각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능동을 잘 안 쓰고 비동의 형태로 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 보도나 그런 데서 좀 그런 걸 많이 쓰게 돼. 그리고 능동을 쓰게 되면 훨씬 더 이 주체의 생각, 주체의 판단, 주체의 행동이 훨씬 더 강조가 돼서
주관적인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들고, 피동은 그거랑 반대로 훨씬 더 주체의 생각이라던가 판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느낌을 더 많이 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라던가 신문이라던가 이런 보도 매체에서 이런 피동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기자가 보도를 하는데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그렇게 생각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 뭐가 더 객관적인 느낌을 좀 주니? 생각됩니다가 훨씬 더 객관적인 느낌이고, 생각한다라고 하니까 기자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지? 똑같이 기자의 판단이 들어가는데도 되다라는 말을 쓰게 되면 훨씬 더 조금 더 객관적인 뉘앙스를 주게 돼. 자, 그래서 이런 보도 매체나 이런 데서 피동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지금 그 내용이 활동에 나와. 한번 읽어보자. 자, 오늘의 사건 사고를 전해줄 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에 화재 소식이 많았다고요.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저녁 6시쯤 땡땡구 땡땡동의 한 건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서, 자, 거기 한번 밑줄 그어져 있지 얘들아. 불길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 이거 피동이 쓰인 부분이거든. 어느 포인트에서 피동이 쓰였을까? 히 부분에서 비동이 쓰였습니다. 이 히 리기할 때 히. 자, 불길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 이게 피동이 쓰였는데 이거를 능동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어가 지금 안 나와 있지. 자, 불길을 바로 잡지 못하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가로 1번에 빈칸. 불길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서, 자, 이거는 비동 표현이고요. 얘를 능동으로 바꾸면 불길을 바로 잡지 못하면서. 자, 위에 있는 게 이 히를 사용한 비동 표현이고, 자, 밑에가 능동문으로 바꾼 표현입니다. 자, 이 두 문장을 한번 비교하면 불길을 바로 잡는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누가 일반적으로 불길을 바로 잡아야 돼? 소방관들이겠죠. 소방관들이 불길을 바로 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능동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문장의 능동이든 비동이든 주어의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되면 누구의 행위가 강조되게 된다? 불길을 바로잡지 못한 소방관의 행위가 훨씬 더 강조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전체 뉴스에서는 어떤 소방관의 행위를 문제 삼는 뉴스 맥락이 아닌 겁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맥락인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쓴다? 불길이 바로 잡히지 않은 상태만 전달하게 되는 비동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비동 표현을 쓰게 되면 그런 상태, 어떤 이런 사람들의 행위 이런 것들은 좀 되게 약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층 주차장 일부도 검게 그을렸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볕 더위에 의한 자동차 부품 가열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 얘들아,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비동 표현이 쓰였습니다. 추정되고. 자, 얘가 상태소 분석을 하면 추정 플러스 전미사 되다 이렇게 쓰였다라고 할 수 있죠. 얘를 능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꾸면 돼? 추정 합 이것만 바꾸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불볕 더위에 의한 자동차 부품 과열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능동으로 바꾸면 불볕 더위에 의한 자동차 부품 과열을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자, 이가 을로 바뀌고 되고가 하고로 바뀌는 거죠. 불볕 더위에 의한 자동차 부품 과열을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 여기서 추정하다라고 하는 거, 추정되다라고 하는 이 뉘앙스의 차이만 잘 보면 되는데, 추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누가 결국 추정하는 거냐면 그렇게 기자가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 이렇게 쓰게 되면 훨씬 더 기자의 생각이라던가 이런 게 더 들어가게 되는 주관적인 뉘앙스를 많이 주게 돼. 능동을 쓰게 되면. 자, 하지만 추정되다라고 하면 어떤 기자라고 하는 주어가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 훨씬 더 객관적인 뉘앙스를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뉴스에서는 이런 비동 표현을 많이 쓰게 된다. 자, 가로 1번에 윗글에서 밑줄 찐 피동을 능동으로 바꿔보고자 했습니다. 의미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의미 차이 부분 훨씬 더 객관성이 강조되는 효과가 있는 건데, 자, 불러줄 테니까 한번 받아서 봅니다. 자, 기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말하는 느낌을 준다. 그러니까 능동으로 바꾸게 되면 기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말하는 느낌을 준다. 기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말하는 느낌을 준다. 자, 그래서 능동으로 바꾸게 되면 그런 의미 차이가 발생한다. 자, 가로 2번. 앞에 활동 가로 1을 바탕으로 피동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자, 피동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자, 1이라 쓰고 첫 번째가 내용의 객관성을 높입니다. 자, 첫 번째가 내용의 객관성을 높인다. 두 번째, 피동주를 강조할 수 있다. 두 번째, 피동주를 강조할 수 있다. 세 번째, 책임을 회피하는 효과가 있다. 책임을 회피하는 효과가 있다. 자, 그래서 비동은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 자, 활동 4번. 요즘 외국어의 영향을 받아 피동 표현을 불필요하게 사용하거나 이중 피동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 거기 줄 그어볼까 얘들아? 피동을 불필요하게 사용하거나 이중 피동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 이 2가지가 잘못된 피동의 문제점입니다. 자, 이중 피동은 우리가 한번 이론적으로 봤는데, 불필요한 피동은 어떤 경우냐면, 원래 우리 국어는 피동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국어 언어가 아니야. 오히려 영어가 피동 표현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이렇게 피동이 많아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를 번역하면서 이런 피동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우리말에는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주어로 삼아 말하므로 문장도 능동으로 써야 자연스럽다. 특히 자, 줄긋자 자기 생각, 예상, 판단, 짐작 이런 것들을 말할 때는 능동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내 생각이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판단도 마찬가지. 내가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을 드러내거나 내 예상을 말하거나 내 판단이나 짐작을 말할 때는 전부 다 능동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피동을 쓴다는 거야. 왜? 피동이 무슨 효과가 있으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심리에서 하다 대신에 되다를 써서 피동을 쓴다. 근데 이렇게 쓰면 어색한 번역투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생각은 스스로 하는 것인데 생각되다 라고 한다든지, 주어가 능동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도 극복되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잘못 표현한 것이다. 이 말들은 전부 다 생각하다, 극복하다로 쓰는 것이 좋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자, 줄 긋습니다. 이중 피동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중 피동은 어떤 형태의 피동이라고 했었지 얘들아? 파생적 피동을 한 번 쓰고 그리고 동사적 피동을 한 번 더 쓰는 형태가 이중 피동입니다. 이럴 경우에 잘못된 피동이죠. 자, 거기 예로 나온 게 모여지다, 믿겨지다. 자, 모여지다. 자, 얘를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 모 플러스 이 플러스 어지 플러스 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이가 뭐가 되고 파생적 피동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지가 동사적 피동이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얘를 없애버리고 어떻게 하나만 써야 된다는 거죠. 모, 이, 이렇게. 자, 믿겨지다도 마찬가지. 얘를 형태소 분석하면 믿, 기, 어지, 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지를 없애고 믿기, 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만 상황에 따라 피동 표현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렇지만 불필요하게 사용하거나 이중 피동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 가로 1번 보기에 문장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총 4개의 피동 표현이 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한번 피동 표현이 쓰인 부분 전부 다 밑줄 쳐보고, 자, 이 중에 잘못 쓰인 것도 있고 적절하게 쓰인 것도 있습니다. 한번 지금 판단해 보도록 합니다. 자, 4개를 찾았습니까? 자, 맨 첫 번째 문장. 나는 이웃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여기 첫 번째 좀 이상하죠. 생각되어진다. 불줄기가 내 상대로 안 가네. 자, 이 문장을 한번 형태소 분석을 하면 생각, 예, 어지, 니은, 자,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 생각돼 라고 하는 얘가 피동 전미사죠. 자, 피동 전미사가 있어서 파생적 피동이 이루어지고 뭐뭐 어지다니까 동사적 피동도 이루어진다, 그지? 자, 그래서 생각되어진다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중 피동이 사용된 문장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중 피동이 사용이 됐으니까 얘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표현해보면 되겠지. 생각 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맞는 걸까? 자, 이중 피동의 문제도 있지만 이 문장에는 또 뭐가 문제입니까? 피동 표현 자체가 지금 불필요하게 사용이 됐죠.
본인의 생각, 판단, 추측 이런 걸 나타낼 때는 비동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써라고? 능동으로 쓰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뭐라고 써야 된다? 생각한다라고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불필요한 비동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장을 능동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는 축제 기간에 자선 장터를 열어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했다. 자선 장터를 통해 모여진, 자, 여기 모여진. 자, 얘를 형태소 분석을 하면 모, 이, 지, 니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죠. 자, 여기 있는 이가 마찬가지 접사, 전미사에 의해서 일어난 파생적 비동이고 뭐뭐어지다 동사적 비동입니다. 자, 파생적 비동, 동사적 비동, 이중 비동이 사용됐기 때문에 하나는 없애버리고 어떻게 고친다? 오, 인 이렇게 고쳐야 적절하겠죠. 자, 우리 이웃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진. 자, 얘도 형태소 분석을 한번 해보면 쓰, 이, 지, 니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죠. 자, 얘가 전미사에 의해서 일어난 파생적 비동이고 뭐뭐어지다 동사적 비동입니다. 이중 비동이 사용이 돼서 하나 없애버리고 어떻게 쓴다? 쓰, 일 이렇게 고쳐야 되죠. 얘들 전부 다 이중 비동에 의해서 쓰인 잘못된 비동입니다. 자, 쓰일 것으로 보인다. 자, 얘는 형태소 분석을 하면 보 플러스 이 플러스 니은 플러스 3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자, 얘는 적절하게 비동이 사용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46쪽에 있는 가로 2번 우리 주변에 비동이 쓰인 사례들을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X 표시하시고요. 이 부분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동 표현까지 우리가 전부 다 봤는데 비동 표현, 사동 표현 전부 다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고 반드시 꼭 꼼꼼하게 복습하시고요. 자, 지금 친구 덕분에 여튼 지금 피사동 수업을 계속 촬영해서 올려놓고 있잖아, 그지? 반드시 쌤이 계속 시험 기간 끝나고도 계속 열어둘 테니까 수시로 보면서 여러분도 복습하고 내용을 꼭 잘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1학년 때 피사동을 잘 정리해두지 않으면 계속 발목을 잡아서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인용 표현 할 건데 아마 지금 교육과정에 얘들아 거의 다 나온 상태거든. 그래서 그 과정부에서 한번 시간표가 이게 될지 시뮬레이션도 돌렸는데 될 것 같아서 거의 확정인 것 같아. 쌤이 그래서 국어 교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하거든. 일단 국어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교육 과정표를 보게 되면 자, 크게 이런 말이 있어. 학교 지정 과목. 선택 과목.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 여러분들 1학년 때 과목 선택권이 있었나요? 없었죠? 이거는 지금 학교 다 지정으로 픽스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전국에 거의 고1 학년이 다 비슷한 교육과정으로 지금 학습을 하는 거지. 이제 고2부터 달라지게 되는데, 자, 2학년이랑 3학년만 설명할게. 자, 그리고 1학기 내년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2학년 1학기 때 문학 고적이고 독서
이렇게는 국어 다 고정입니다. 4단이니까 일주일에 4시간의 국어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1학기 때는 문학 선택 없이 다 일괄적으로 듣고 독서 선택 없이 일괄적으로 다 듣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과목을 얘기하면 보통 이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게 되거든. 1학년 때는 이런 개념들이 없습니다. 1학년은 그냥 공통입니다. 공통. 무조건 다 배우는 거라는 거지. 자, 일반 선택은 저기 있는 문학이랑 독서 이런 과목들이 보통 일반 선택 과목이고 석차 9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대평가고. 여러분들은 졸업할 때까지 일반 선택 과목을 몇 개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만 졸업하도록 나라에서 이렇게 정해놨어. 그러니까 내가 1소는 다 안 듣고 싶다 해서 다 안 듣고 이렇게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인데 얘는 절대평가고 등급도 A, B, C 이렇게만 나와. 아마 진로 시간에 이거 과목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들었을 것 같아. 그치 얘들아?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너희라면 어떨 것 같아? 대학에서 만약에 조금 더 우리가 이른바 되게 보통 대학의 선발을 결국 하는 거잖아, 그지? 교과 전형제에서 선발을 할 때 일반 선택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할까? 진로 선택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할까? 교과 전형에서 일반 선택이 우수한 애들을 뽑으려고 해. 왜? 상대평가니까. 이거 ABC인데 절대평가잖아? 예를 들면 90점 이상이 다 A라고 치자.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90점 이상 절대평가니까 전체 수강자의 절반을 다 A를 주신 거야. 시험을 굉장히 쉽게 내가지고.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는 되도록이면 여기 진로 선택 성적을 반영하기보다는 일반 선택 과목을 좀 많이 반영하고 싶겠죠. 그래서 보통 진로 선택을 할 때는 뭐 물론 교과 전형 학생들도 진로 선택을 해. 그래서 이건 대학마다 반영하는 게 달라. 대표적으로 경상대 같은 경우에는 A를 받았으면 그냥 다 전체 1등급 처리합니다. B를 받았으면 3등급 처리하고 C를 받았으면 5등급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A를 받았으면 가점을 주는 데도 있고 근데 대부분 A를 받으면 1등급, B를 받으면 뭐 한 3등급, C를 받으면 뭐 5등급 이렇게 하는 데가 좀 많아. 진로 선택 중에서도 3개만 다 뽑아. 전체 진로 선택 과목이 아니고 이것도 대학마다 다르지만 보통 3개 뽑습니다. 3개. 뭐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진로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하겠지. 그 중에 3개만 A를 받아도 그 대학을 갈 때 괜찮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진로 선택을 잘 반영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럼 진로 선택은 뭘 보고 선택을 해야 되냐면 학생부 종합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전략적으로 할 때 이 진로 선택을 해야 돼. 진로 선택에서는 절대평가니까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활동 내용, 세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거기서 하는 활동 내용들. 그래서 진로 선택을 할 때는 여러분들 전공과 관련된 진로 선택 과목들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포인트가 돼. 국어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뭘 깔아놓고 있냐면 얘는 지정 과목이 아니고 선택 과목이에요. 고전 읽기 선택 과목. 그러니까 이 고전 읽기는 얘랑 다른 사탐 과목들 여기 지정 과목이 아니니까 요 밑에 나오거든요. 뭐 고전 읽기나 사회문화가 이렇게 되었나? 뭐 사회문화라든가 뭐 예를 들면 화학 중에 화학 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과목이 있겠지. 이 중에 뭐 팩 3 요렇게 들어가는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얘는 진로 선택이니까 ABC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2학년 때는 뭐가 선택하게 되어 있냐면 국어 중에서는 문장론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장론이 전문교과입니다. 전문교과는 특목고나 특성화고에서 보통 전문교과를 많이 개설하는데 일반고에서도 개설할 수가 있거든. 이제 개설하게 되면 진로 선택이랑 똑같이 성적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평가 성적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국어에서는 얘는 일반 선택이기 때문에 석차 9등급이 나오지만 얘와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평가가 진행된다라는 거.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게 되어 있고 3학년 2학기 때는 심화 선택이 없습니다. 이건 아마 이렇게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 매체도 이거 고정인지 모르겠다. 자, 이 문장문을 왜 해놓은 거냐? 문장문은 문법이거든? 문법. 우리 지금 했던 비사동표 이런 것들. 이 문장문을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고전 읽기는 얘는 진짜 학종을 준비하는 애들을 위해서 쌤이 해놓은 거거든? 이 고전 읽기는 우리가 아는 문학 고전 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른바 뭐 땡땡대 필독서 몇 권 하는 그런 거 있죠. 그 명작 고전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고전들을 같이 읽으면서 수업을 하는 거고 얘는 교과서가 없어. 교과서 없이 그냥 선생님의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는 그런 교과목입니다. 이 문장문은 왜 만들어놨냐면 이거는 수능 때문에 만든 거거든. 왜 수능 때문에 만들었냐면 언어와 매체가 문법인데 지금 현재 3학년들이 이 커리큘럼에 따라 지금 쭉 왔거든. 근데 애들이 엄매 3학년 1학기 때 문법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2학년 1년 동안 문법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다가 3학년에 딱 그때 2월에 문법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애들 데리고 수능특강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능특강이 문제가 아니고 응원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너무 기초부터 수업을 해야 되는데 너희도 1년 지나면 다 까먹거든. 너희 지금 한 달 지났는데 많이 까먹었잖아. 1년 지나면 얼마나 많이 까먹겠어. 이제 이거 인용 표현하고 나면 여러분들 현대문법 볼 일이 없습니다. 2학년 1년 동안 문법을 안 하는 거야. 언어와 매체를 선택 안 하는 학생들은 괜찮지. 어차피 화법과 작문 선택하면 문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애들은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3학년 때 언매를 선택할 수 있겠다 싶은 학생을 위해서 문장문을 하나 개설을 해놨습니다. 선택이고 수많은 과목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언어와 매체에서 문법 파트를 좀 수능에서 치고 싶다. 그러면 문장문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다. 근데 나는 그냥 학교 수업에서 문장문 수업 안 듣고 내가 그냥 인강을 통해서 한번 수업을 들어보겠다 라고 하면 그것도 선택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 문장문도 다른 여러 과목 중에 택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진로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일반 선택, 일반 선택, 일반 선택. 다 석차 9등급이 들어가 있는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국어는 지금 현재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너희 이거를 한 다음 주쯤부터 이제 설명 듣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거 선택할 때 좀 중요한 게 잘못하면 졸업을 못해. 너희가 선택을 잘못하면. 이게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게 있는데 다 개인마다 지금 시간표가 다르게 나올 것 같거든. 3학년은 전부 다 올 선택이야. 3학년 과목에. 근데 너희가 3학년 끝까지 좀 생각을 해야 돼. 올 선택이고 지금 거의 픽스되어 있는 과목 자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과목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실 텐데 그때 최대한 설명 좀 잘 듣고 과목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화작과 언매 중에 뭐를 쳐야 되는지 100%까지 아니어도 한 60-70%의 확률로 나는 이걸 칠 것 같다. 이게 좀 되어 있어야 3학년 때 과목까지 생각해서 문장문을 들을지 안 들을지도 좀 판단이 설 것 같아요. 과목 표준 점수에 유불리가 없냐고 하는데 없지는 않아. 수능 선택할 때 있거든. 지금 현재 3학년한테도 있거든. 왜 있냐면 아무래도 화작이 좀 쉽잖아. 쉬운 과목이잖아, 그치? 쉬운 과목을 선택한 애들보다 어려운 언매를 선택한 애들한테 가점을 좀 더 줘. 조정 점수가 들어가거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면 조정 점수가 더 들어가서 표준 점수를 조금 더 높게 받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한 두 문제 차이? 그러니까 똑같은 개수를 맞았는데 언어와 매체를 받은 학생이 한 등급이 더 높을 확률이 있는 거죠. 두 문제 더 맞게 쳐주는 거지. 언어와 매체가 더 어려우니까. 근데 이게 수학에서는 훨씬 더 심해. 수학에서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미적이랑 기하를 선택한 애들이랑
화투를 선택한 애들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과 애들은 진짜 좀 쉽게 이번에 최저를 잘 맞추던데 문과 애들이 너무 좀 힘들겠더라고요. 네, 공통 점수에서 점수를 기하나 미적을 선택한 애들이 좀 많이 주더라고요. 자, 여튼 그렇습니다. 자, 수고했고 내일 인용 표현 이어서 할게.